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, 먼저 공지할게요. 2022년 11월 6일 일요일 이번 주입니다. 오후 9시에 유튜브로 라이브 번개 특강을 또 한 번 진행을 할게요. 이번에는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. 주제는 대시세 상승 신호 정밀 분석입니다. 이 주제로 하는 이유는 지금은 시장이 하락이잖아요. 좋지 않잖아요. 그런데 시장이 언제까지 좋지 않아요. 그건 말이 안 되고, 시장이 또 어떤 호재를 가져와서 어떤 이유, 명분을 가져와서 주도주를 올리고 또 시장이 좋아질 거란 말이죠. 그 상황을 포착하는 것과 그때의 매매 전략을 어떤 식으로 짜야 되는지,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. 특별히 전체 공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영상은 이틀간만 공개를 하겠습니다. 그리고 11월 8일부터는 비공개 처리를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요, 제 의식의 흐름을 한번 쫓아가는 영상을 해보겠습니다. 제가 얼마 전부터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시장이 안 좋은데 뭐 주식 강의의 비중보다는 이제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 그 흐름이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우리가 좀 복귀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. 뒤로 돌아서. 자, 9월 달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? 자, 영상을 보면 제가 코스닥이 이제 폭락의 그 징조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때 환율 슈팅이 나왔죠.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. 그러니까 이미 환율이 슈팅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이제 폭락에 대한 가능성은 좀 높아진 거예요. 근데 폭락이 나오지 말아야 될 자리였거든요. 사실 이번에 9월 달에 있었던 폭락은요, 이건 나오기가 힘든 폭락이었어요. 근데 말씀을 드렸지만 미장이 그동안 폭락을 안 하다 폭락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폭락을 했다가 보합 갔다가 미장이 빠지니까 또 빠진 거죠. 추가타로. 그래서 이거는 사실 나오는 게 아니었는데 이제 미장이 방어를 역시나 못했기 때문에 같이 맞은 겁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게 그런 거죠. 상황이 안 좋고 폭락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기업이 있다? 선방하는 기업들이 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돼요. 우리는 뭐 인덱스에다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. 뭐 코스피 인덱스에다 투자하거나 뭐 종합지수에다가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. 우린 기업이란 말이죠. 가격이 떨어지고 안 좋았지만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였죠.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신용 등급이 오히려 상향이 됐다는 거죠.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, 여러분, 삼성이란 기업이 경기 침체가 되는 거 뭐 타격은 받겠죠. 근데 경기 침체가 되고 뭐 재고가 물량이 쌓여요. 여기에 대해서 방치하겠습니까? 아니라는 거죠. 물량을 뭐 싸게 넘기거나 어떠한 조치들이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.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미 과거에도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터졌을 때 그럴 때마다 기업들이 매뉴얼이 분명히 있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도 어떤 조치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고,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재고 지금 좀 쌓여갖고 문제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기업이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. 우린 주식 투자라는 건 다시 말하지만 기업에게 투자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인덱스 쪽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밀리면 이러한 기업들의 가치가 뭐죠? 저평가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. 사람들은 추가로 살 돈이 없어지고 있고, 돈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살 수 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매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고, 세력들의 전략이 이거잖아요.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놓치지 말라고 제가 강조를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제 투매가 결국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미장 같은 경우는 이제 3중 바닥으로 떨어져서 회복하는 게 곧바로 가기가 좀 이게 어려워요. 근데 이제 다우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약하기 때문에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. 다우를 좀 주목했던 거였고, 최근에 들어서는. 어쨌든 근데 이게 3중 바닥으로 빠지면요, 단기간에 올라오기 좀 힘듭니다. 미국장 같은 경우. 우리나라 장은 기술 반등은 노릴 수 있겠지만 나라 장도 미국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쉽지가 않다. 그래서 최근에 반등하는 속도도 빠르지 못하고 지금도 사실 좀 민기적거리고 있죠. 이게 미국장이 좀 크게 빠졌기 때문에 이 회복세를 좀 기다려줘야 되는 그런 영향권에 우리나라 시장이 있는 겁니다. 어쩔 수 없는 거죠. 그래서 하락이 안 나오는 게 제일 베스트였는데, 그래서 중요한 거였는데 이미 하락이 나와버렸으니까 뭐 그냥 저 한 몇 개월 더 봐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자, 이 영상을 또 보면요, 요거는 뭐 여러분 다 보셨을 것 같고, 이 위에 거 보면 오바가 심해야 나간다고 했죠. 그러니까 이거 영상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이제 터졌냐면 카카오가 좀 문제가 터졌죠. 그리고 또 원전 같은 경우도 분위기가 계속 안 좋았고요. 그리고 뭐 삼성도 갑자기 재고가 쌓인다 이런 막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. 안 좋은 기사가 시장이 하락하니까 연달아서 계속 나오고 있고,
기업들이 또 문제가 생긴다, 뭐 레고랜드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러 가지 더 압박을 줄 만한 요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. 결과적으로 그러한 오바가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? 카카오가 악재 터져서 뭐 데이터 센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언론에서 좀 공격도 했더라고요. 근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말씀드렸죠. 언론에서 이 카카오에 대해서 깔 거면 얘네가 이제 좀 지속성을 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너네 이거 문제 왜 이렇게 된 거야? 하면서 이제 뭐 조사도 들어가고 너 뭐 숨기는 거야? 제대로 한 거야? 하면서 얼마든지 뒤집어 까면 깔 수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얼마 안 갔어요. 한 일주일 정도만 그냥 문제 이야기하고 지금은 다 잊어버렸죠. 그리고 나서 오히려 오늘자로 좀 반등이 이렇게 나왔죠. 진행 중이에요.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. 그러니까 이 오바가 좀 심하면 심할수록 시장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불과 한 달 좀 지났나요? 그때부터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, 자, 이런 영상들은 뭐 여러분 멘탈적인 측면, 이제 이 시장의 본질적인 측면을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, 그리고 이 영상도 올렸네요. 테슬라에 대해서 제가 주목을 했었네요. 테슬라 차트를 보니까 이게 중요한 돌파 라인인데 시장 분위기상 사실 이거 뚫기가 어려운 거죠. 이미 나스닥은 삼중바닥 가고 있는데 테슬라가 이거 뚫는다? 좀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테슬라 쪽으로 좀 조심해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한국 전기차 섹터도 만약 테슬라 떨어지면 영향을 받는다,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. 테슬라가 실제로 무너졌어요. 그렇죠? 그리고 나서 이후로 무너지고 나서 우리나라 전기차 섹터도 약간 약세였는데 갑자기 오르지 말아야 될,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에코프로 그리고 금양 뭐 이런 종목들이 배터리 관련주죠. 전기차, 테슬라 전기차 관련주라기보다는 뭐 배터리 관련주들이 갑자기 선방을 하면서 지금 오히려 역주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. 테슬라의 그 분위기에 힘입어서 배터리라든지 전기차 섹터 전체가 하지만 뭐 자동차 쪽은 아직 오르고 있진 않죠. 이제 배터리 쪽만 오르고 있어요. 배터리를 굳이 분류하자면 에너지 쪽으로 좀 호재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.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그래서 중간에 또 지금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평가되어 있는 세력주들이 있어요. 정말로. 그래서 요거를 좀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또 샀으면 좋겠다는 부분 때문에 강의를 한번 또 진행한 적도 있었죠. 이제 폭락이 진행이 되고 나서 시장이 굉장히 민기적거렸어요. 그 이유가 무엇이냐? 계속적으로 공매도의 공격을 우리 시장이 받았습니다. 이거 계속 얘기하는데도 결국은 뭐 아무 조치 없네요. 진짜 제가 좀 나쁘게 얘기하면 진짜 직무유기고 완전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고, 진짜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빠따 한 대씩 맞아야 돼요. 정말로. 이거 외국 같았으면, 영국이나 미국 같았으면 벌써 잘렸어요. 대놓고 증시가 개박살 나고 있는데, 아무튼 제가 좀 나쁘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건 진짜 아니었어요.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또 뭡니까? 언론에서 주식을 안 좋게 얘기하니까 좀 어떻게 해요? 사람들한테 야, 너 주식 왜 하냐? 뭐 비투 어떻게 하냐? 이런 식으로 해서 여론이 바보를 만들어요. 투자하는 사람들을. 이것도 문제예요. 이것도. 지네가 보도하면서 뭐 누가 얼마 벌었더라, 뭐 슈퍼 개미들 막 초청해서, 증권사 누구 초청해서 방송 보내고, 뭐 누구 뭐 금융 문맹국입니다 하면서 막 비웃고 주식 안 하면,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야, 20, 30대 비투 봐라 너무 심하다 하면서 막 빚쟁이들 이런 식으로 막 몰아가니까 골 때리죠. 그냥 언론을 보지 마세요. 그냥 언론을. 이거 보는 게 아니고 주식은요, 수급 보는 거예요. 수급이라고 해서 외인기관 보내? 아니에요. 돈 보는 거야. 돈이 어디로 쏠리고 있냐, 그게 수급이에요. 여러분, 단순하게 그게 전부예요.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또 이러한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반등이 한 번씩은 당연히 나오죠. 근데 이제 반등 나왔다가 아시겠지만 나왔다 하락했다, 나왔다 하락했다, 이게 반복이 됐죠. 이게 굉장히 세력들이 쓰는 전략인데 고통스러워요. 왔다 갔다 하면 갈 거야 말 거야 이런 식으로 약 올리는 거죠.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. 그래야 나가요, 개미들이. 그 뒤로 여러분과 좀 공매도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시장이 앞으로 이 변동 장세가 앞으로 계속 강해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.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. 미국이 국제 정세에서 이제 개입을 안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각 나라의 갈등과 좀 무력 도발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는 거죠. 오늘 같은 경우는 북한이 또 오버를 좀 많이 하잖아요. 그런 게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진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거를 각오하셔야 된다. 앞으로는 금리를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자꾸 걸고 넘어질 거예요. 근데 경기 침체가 되긴 되지만 돈 버는 기업은 벌어요. 그래서 이 분위기가 좀 전환이 되면은 이제 돈 버는 기업들에 대한 주목을 다시금 받을 텐데, 어쨌든 평범한 방법으로 제 생각에 주식 올릴 것 같지 않아요.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
예민하고 영리하게 전략적으로 해야 되지, 이거 생각 없이 주식시장 들어오면 앞으로는 무조건 골로 가는 시장이라고 좀 확신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배워야 돼요. 그래서 지금 시장을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. 이 상황을, 분위기를. 자, 그러면서 이제 이건 네이버 얘기죠. 네이버, 카카오. 이런 거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네이버, 카카오 같은 차트는 앞으로 안 나올 거예요. 지금 막 그렇게 하락한 거고, 그런 차트는 앞으로 나오기 힘듭니다. 그거는 금융 위기가 발생해야 돼요, 실제로.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그거죠. 여러분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 와중에 이제 유망 섹터도 말씀을 드렸고, 이제 원금 복구에 대한 이 관점을 말씀드렸어요. 이거는 이제 섹터의 순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, 이 섹터라는 건 세력들이 어쨌든 주식을 올리는데 한 개만 올리지 않아요. 뭐 난 코리아 SE만 올릴 거야. 절대 그렇지 않아요. 이거는 우량주와 소형주를 끼고 같이 올려요.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죠. 원전 같은 경우는 우량주랑 소형주랑 같이 섞여있지.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. 이런 거. 얘네가 한번 이런 거 올리면 쭉쭉 밀어가요. 근데 원전은 좀 최근에 사실 올랐었고, 이제 오르지 않았던 애들 위주로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. 그걸 찾으시라는 거죠. 거기서 적게 가지 않는다, 크게 간다. 그럼 복구할 수 있어요. 그런 걸로 보통 복구를 해요. 제가 경험이 좀 많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원금 복구 어떤 사람이 하냐, 뭐 단타를 미친 듯이 해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, 그거는 사실 정말 극소수고 상위 0.1%도 안 돼요, 그거는. 근데 간단하게 복구하는 방법은 뭐 있냐면, 대세 상승장에 올라타는 거예요. 기다리는 거죠. 여러분이 지금 급하시지만 지금 여기서 매매 횟수 늘려봤자 될 거 없어요. 여러분이 테크닉적인 요소로 접근을 하면 승산이 있겠죠. 근데 여러분이 갑자기 테크닉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기술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.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원금 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. 그렇다고 하면 이 순환에 올라타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. 자, 그리고 중간에 신라젠이 갑자기 등장했어요. 짠하고. 이거 조심하라고 했죠. 왜냐면 상장이 이제 거래가 재개되기 때문에 거의 그냥 신규 상장으로 보셔야 돼요. 그래서 거래가 재개된 분위기에 의해서 상승하는 거 지금 이제 많이 폭락했죠. 이거 조심하라고 한번 제가 경고를 말씀을 드렸고요. 그리고 이거는 자동차 회사 하나 얘기한 거고, 그리고 중간에 파월 한번 욕해줬고요. 이때 환율이 좀 많이 문제였죠. 환율 슈팅 자리가 계속 나오길래 결국 슈팅이 나오긴 나왔어요. 그러다 이제 환율이 슈팅 나오지만 한계가 분명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. 한 나라의 돈인데, 그 나라의 경제 수준을 의미하는 건데, 주구장창 이렇게 가는 거, 이거는 좀 아니죠. 만약 지금 기업들이 돈을 못 벌거나 나라가 뭐 빚을 못 갚거나 그러면 그 나라의 돈이 폭등하는 게 맞아요. 근데 지금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경제 수준이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. 일시적이다. 이 파월 요놈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전 보고 있었어요. 하지만 슈팅 자리이기 때문에 슈팅 나면 어떻게 돼요? 증시가 또 밀리는 거예요. 요거를 경고한 거죠. 요거를 좀 주의한 거. 근데 이제 이거 지나갔으니까요. 또 중간에 원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네요. 왜냐면 원전에 그 물린 사람 많았어요. 이게 호재가 역사적인 호재라고 제가 좀 오버해서 말했는데, 그쵸, 이제 수십 년 만에 발생되는 새로운 호재죠. 근데 못 가는 거예요, 계속. 왜 못 가냐? 이해가 안 되죠. 개미 때문에 그래요. 그러니까 최근에 원전 아마 악재도 막 터지고 막 그랬잖아요. 그리고 나서 어제 갑자기 슈팅했잖아요. 왜 악재가 터져요? 개미 나가라고. 나갔어요. 실제로 제가 봐도요. 못 버텨요. 저 정도 악재와 저 정도 추세 하락에서는 이게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. 자, 이후로 최근 영상까지 이제 도달을 했네요. 반등이 이제 강한 이유,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, 그거는 IT 기업들의 반등이 안 나왔어요. 근데 오늘 게임 쪽 반등 나왔죠. 나오니까 어때요?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오르는 경향이 있었죠. 코스닥 자체는 오늘 힘을 못 줬지만 IT 쪽으로 오르니까 여러분의 보유 종목이 아마 조금씩 더 오른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. 얘네가 제대로 시작을 안 했어요. 얘네가 시작을 제대로 하면 어느 정도는 여러분께서 원금에 도달하는 그런 수익까지 올 거예요. 그러면 그때 좀 청산을 하는 게 여러분 정신 건강에 아마 이로우실 겁니다. 그리고 최근 영상에서는 또 이제 세력들이 정말 제대로 된 수급을 쏜 것 같다, 간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. 자, 어때요? 이 좀 정리를 하면, 하락을 할 때요, 이 증시 하락할 때, 이때 정말로 그 언론에서 도움이 하나도 안 되죠. 얘네는 도움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. 착각하시면 안 돼요. 언론에서 뭐 투자 방향을 뭐 결정시키거나 뭐 투자 방향에 대해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거나 절대 네버 그렇지 않습니다. 절대로. 그냥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, 그거를 밀어 넣는 거예요. 왜 그럴까요?
왜 보고 싶은가 하는. 그래야 조회수 나오니까. 얘네도 유튜버랑 똑같아요. 사람들이 많이 봐야 언론에다가 뭐 합니까? 광고 넣죠. 야, 우리 광고 좀 넣어줘. 뉴스 끝나면 광고 넣어줘요. 그래서 오케이.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?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고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만 해야 돼요. 근데 왜 언론을 보면서 투자 방향을 결정합니까? 말도 안 되는 소리지. 그러니까 도움이 안 돼요. 도움이. 그래서 언론이 막 얘기할 때 어때요? 막 죽을 것 같이 여기서 엄청난 보도했던 거 아시죠? 근데 지금 이후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반등이 나왔잖아요. 그쵸? 죽을 듯이 얘기하고 나서 반등 나왔단 말이에요. 이게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.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락할 때 조금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께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저한테 했었어요. 그러니까 제 말이 틀렸다,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. 그래서 이러한 지금 과정 있잖아요. 이거는요, 여러분, 이거 돈 주고도 경험 못하는 거야. 돈은 여러분 지불하셨군요, 물려갖고. 근데 어쨌든 지금 과정은요, 이건 직접 경험을 해야 되는 실전 과정이지, 이거 돈 주고 뭐 배우거나 누구 이야기 듣거나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. 아니에요. 이거는 사람의 심리가 연관이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. 그래서 저랑 같이 이 흐름, 제 의식의 흐름 한번 살펴봤는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배우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오후에 진행할 특강도 보시면 아마 다른 부분을 또 느끼실 거예요. 제가 특강을 하면 한 2시간 정도 진행을 하거든요. 그러면 2시간 동안 한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배우시는 시간이에요. 유튜브 영상은 뭐 길어야 10분, 뭐 15분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특강은 좀 차원이 틀립니다. 그래서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. 사실 공개 강의를 뭐 잘 안 하는 이유도 있죠. 다 같이 알면 또 주식이라는 게 참 어쩔 수 없어요. 이제 한 가지 어떤 노하우를 다 같이 알면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 주에 진행하는 건 시장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분명한 건 어디서도 여러분이 들을 수 없는 내용이 반드시 나올 거예요. 그건 제가 분명히 약속할 수 있어요. 뻔한 얘기 절대 안 하고요. 근데 물론 제가 그동안 했던 이야기는 좀 반복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다 헛소리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사실들을 좀 힌트로 소스로 좀 이렇게 떨굴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중복될 수 있는 거지. 근데 중복이 된다고 해서 그게 살짝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지. 배우시고 나면 아마 큰 이 투자 방향의 전환이 생기게 될 겁니다. 분명한 건 제가 유튜브에 이야기하는 건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. 그러니까 이번 주에 참석하시고 재밌게 또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네요. 마치겠습니다.